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벡터는 일단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를 푼다 그래도 1분 안에 또는 1분 30초 안에 해결하기는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럼 과연 여러분이 이걸 숙달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시간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부터 봐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단위를 모르면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처음 여기 배울 때 정전계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요? 전하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전하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그 전하가 있으니까 전기력선이 나오고 전기력선에 세기가 존재하고 전기력선에 방향이 존재하고 힘도 작용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전에 드린 거 기억나죠? 드린 거 그것도 스탑도 했는데? 더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전기의 의미잖아요. 이해를 하거나 또는 외우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전계 무슨 뜻이에요? 이 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신대. 그렇죠. 스테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가 된다는 거죠. 최소. 그렇죠. 에너지가 최소가 돼요. 정지되어 있으니까 막 움직이면 에너지가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거 답은 그냥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기본으로 자꾸 풀어야 돼요. 특히나 자기가 또 단위는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볼트 퍼 메타든 파라 퍼 메타든 뭐 뉴턴 퍼 메타든 이런 단위를 모르면 우리는 문제를 못 풀어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단위를 주어지기도 하지만 저렇게 단위가 뭐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상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수잖아요. 얘는 계산기 안에 들어있어요. 계산기 안에서 끄집어내면 돼요. 계산기 안에서 뮤제로를 끄집어내면 이필론 제로를 끄집어내면 계산기 안에서 끄집어내면 나오는데 어쨌든 8.85 곱하기 12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상식이고 쿨롱의 법칙도 기본 상식 배워서 알고 있는 거니까 단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는 건 금방 보이는데 숫자로도 찾을 수 있는데 보기가 재수없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2파이 이필론 제로가 나올 수도 있고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 가나다라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이필론 제로 이필론 s를 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4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4파이는 왜 4파이가 되나요? 9. 9니까. 9의 입체각이 4파이. 이 전하들은 전부 다 9의 형태가 있다라고 가정을 이야기라고 해요. 뭐든지 간에 가정이야. 전하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모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1세대 모형, 2세대 모형, 3세대가 뭐의 원자 모형인가 그럴 거예요. 요즘은 4세대라고 조금 더 모형이 바뀝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차 우주 여러분 못 봤잖아요. 우주 커다란 우주도 못 봤지만 우리는 우주를 갖다가 뭐로 보죠? 그렇죠. 어쨌든 모델링하고 모형을 만들고 은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가설이고 가정이고 그렇게 커다란 거나 이렇게 조그만 거나 같은 형태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일 것이다. 부에 대한 개념을 알면 4파이라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접근해요. 이 문제들을 갖다가 풀려고 덤벼들면 못 풀어요. 자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셔야 되고
자기학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친절한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문제 계산도 하라고요. 곤란해라잖아. 그럼 고를 때 어떻게 해요? 기계다. 어디 기계다고 만나. 긴게다. 기계다. 긴게답이에요? 그러네. 기계다. 교수님 8번도 긴게답이네요. 왜냐면 뭔가 설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간단해야 되니까. 답은 긴게답. 긴 것이 답이거나 짧은 게 답일 확률이 높다. 뭐 그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명분들은 안 되는데 어쨌든 도체 성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전하의 성질이나 도체 성질은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틀린 거. 틀린 것인데 이거는 공률에 관한 이야기. 이게 항상 그래요. 답이 나올 게 이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공률이라는 게 뭐고 또 이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게 반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있죠. 공률, 반지름. 반지름 있죠. 공률,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공률이 어떻게 됐다? 작다는 얘기잖아. 공률,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공률이 빠르게 그러니까 공률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이 공률에 관한 얘기는 뾰족하다는 개념하고 관련돼요. 이게 뾰족한지 요게 뾰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공률 반지름은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게 뾰족한가? 뾰족한 쪽, 반지름이 작은 쪽이죠. 여기에는 전하가 많이 보여요. 여기는 전하가 적게 보여요. 항상 뾰족한 쪽에 전하가 많이 보여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공률이 크다. 공률이 크다. 급격하다는 얘기야. 급격하다. 공률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 많이 보인다. 전하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잖아요. 아니 뭐야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면 전하 밀도에 대한 공률과 관계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책들을 보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풀어보면 될 거예요. 나머지 이걸 외워라 그러면 사실 공부 처음 할 때는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다시 하라 그러면 또 시간 걸리죠. 어쨌든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기도 두 문제 나와요. 이런 것도 참 좋은 문제죠. 그냥 주는 문제예요. 점수를 얻기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찰 전기는 두 물체의 마찰열에 의해서 무엇이 이동하는가. 뭔가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동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막 원자가 이동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질 자체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붙는 거 아니잖아요. 원자는 이동 안 해요. 뭐가 이동하죠? 전자 중에 자유전자가 이동하죠.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동에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전자라고 하면 안 되고 자유전자라고 해야 돼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속되지 않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구속된 전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원자에 구속된 전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조금 얘기하려고 분열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아닌 거거든요. 물질의 구성에서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자는 또 개념이 다르죠. 자손이니까 전혀 개념이 없고 이건 답이 되게 이런 것들은 그냥 준단 말이에요. 딱 보면 상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알고 있는 접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과학도 기초과학이죠. 우리가 이 자기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게
1800년대 초반이고 170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것이 엄청나게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물리학자들이 전기공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 이거거든요. 이 1800년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초 상식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이제 막 자기하기 어렵다, 수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 뭐라는 얘기. 자, 얘도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보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가우스 법칙이 뭡니까? 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법칙이 있죠. 주의 조건 법칙, 가우스 법칙, 플롬의 법칙, 무슨 법칙. 이 법칙이라고 세우는 것들은 뭐예요? 법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얘가 틀어지면 아마 이제 이 법칙을 깨면 그 사람은 이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인 거죠. 뭐 헌법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하면 뭐예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봤어?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 나침판을 갖다 대니까 이 나침판에 NS가 있는데 이 NS 방향 보고 알아.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어디가 있는데? 북쪽. 어디가 북쪽인데? 그거 북쪽 진짜 맞아? 남쪽 아니야? 일 수도 있죠. 우리가 처음 정리할 때 거기를 남쪽이라고 위에 있는 걸 남쪽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남쪽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북인 거죠. 우리말로 북인 거지 다른 말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걸 이렇게 갖다 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물리라는 거나 과학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전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칙은 알고 있어요. 자, 전하가 있다. 전하는 Q입니다. 쿨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하를 감싸는 회곡면이 있다. 그럼 이 회곡면 구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회곡면을 통해서 선속이 나오죠. 선속. 나오는 선속이 있어요. 전하가 만들어내는 선은 무슨 선이에요? 전기력선이라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속선이라는 거예요. 두 개는 구분할 줄 알아요. 전기력선과 전속선은 차이가 있어요. 력이라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 전기력선은 얘는 매질에 관계가 되는 선이고 얘는 매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이 전속선 D는 Q만큼 항상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런 놈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힘이 또 얼마나 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매질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가 공기 중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력선 수는 전하를 매질에 관계되는 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가우스 법칙이었어요. 이 가우스 법칙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대응되는 자개라고 하는 게 있죠. 자개. 뭐가 왼쪽이야? 뭐라고? 배터리 35% 이하입니다. 충전해 주세요. 엄청 소리 크네. 믿음에 대한 소리를 아니 배터리 내가 80% 채워놨는데 90% 채워놨는데 이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다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알림을 자동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요게 자계라는 것도 자하라는 게 있잖아요. M이라고 하는 거. 웨버라고 하죠. 이거는 똑같아요. 자기력선 또 뭐야? 자속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면 지금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역선이죠. 역선은 내질에 영향을 받는다. 역선이 아닌 것은 내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면 1이 둘 중에 하나다. 이 역선이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요. 자, 보세요. 이게 자꾸 문제를 풀려고 들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뭘 말하느냐? 진동이 있다. 1쿨롬의 전하가 있다. 1쿨롬의 전하의 정의가 뭐냐? Q1과 Q2는 전하고 F는 작용입니다. 작용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힌트가 나와야 돼요. 쿨롬의 법칙이구나. 쿨롬의 법칙에서 1쿨롬의 정의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냥 이걸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지. 이거 갖고 얘기하려면 답이 안 나오지. 그럼 쿨롬의 법칙이 뭐냐? 알잖아요. F는 9 곱하기 10의 구승의 R제곱의 Q1, Q2.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4파이 입션 제로 R제곱의 Q1, Q2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요 입실은 제로를 뭘 집어넣어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넣으면 걔가 뭐가 돼요? 그렇죠. 얘가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12. 그러면 요것이 정의라고 했잖아요. 1콜롬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Q1과 Q2가 똑같고 1콜롬이다라고 한다면 1 곱하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정의로 나타낸다면 이때 이 거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무한대냐? 아니면 아주 무한대는 아니겠죠. 우리 단위 전화를 정의할 때 여기를 어떻게 해요? 단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m. 1m 거리에 어떤 전화를 놨는데 그 전화에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무슨 뉴턴이 될 때 얘네들이 1쿨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단위 전화의 정의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결국 뭐야? 9 곱하기 10의 구성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만약에 더 있다고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답인 거예요.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있지 않았어요. 포인트는 뭐지?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전개 색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식을 알고 있어요. 전개 세기와 또 쿨롱의 법칙, 힘의 관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어요. F 이퀄 Q2, 2Q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힘 뉴턴이죠. 여기 뉴턴이 나왔어요. 뉴턴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하가 이만큼 쿨롱이다. 그러면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떠올려야 돼요. F는 Q2 뭐 이런 관계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른다면 쿨롱의 법칙이니까 얘는 4파이 입실원 제로 R제곱에 Q1, Q2가 되는 거고 2는 4파이 입실원 제로 R제곱에 그게 뭐가 되죠? Q가 되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얘거든요.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150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게 얘가 얼마야? 1500이다. 이런 개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거만큼 더 곱해주면 요거만큼 여기다 더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공식이 안 떠오르고 알고 있는 식은 얘는 알고 있고 얘는 알고 있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 이거를
길게 생각하면 안 돼요. 1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1분 30초잖아요. 1분 30초라는 얘기는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 연습하는 종이나 뭐 이런 게 쓰고 계산기 누르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30초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2시간 반 동안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분 안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다른 것도 점검만 하죠.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씩 공식을 떠올려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문제 안에서 자꾸 찾는 연습을 해요. 자, 이런 거는요, 벡터 계산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문제가 물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내가 점수를 갖다 80점, 90점 맞으면 이런 거 하면 돼요. 그거 풀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너무 꽂히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공식이 f equal q인데 아까는 스칼라로 계산한 거고 얘는 이제 벡터잖아요. 전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벡터 축에 x, y, z 축에 3차원적인 위치에 이런 것이 존재하고 그 점에서의 전개도 이렇게 벡터 방향으로 존재할 때 벡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벡터. 그래서 좀 복잡한데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보다는 이런 것들의 포인트는 이걸 좀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13번 문제는 보세요. 그리고 17번 문제도 괜찮아요. 13번 전화가 있어요. Q1과 Q2가 보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전화 간의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쿨럼을 고치면 되겠죠. 그게 F1이고 근처에 Q3를 놓았어요. F1, Q1, Q2가 있는데 근처에 Q3를 놓았어요. 그랬을 때 Q1과 Q2 간의 전기력은 얘가 있는데 얘는 옆에 Q3가 온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F2라면 F1과 F2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죠. 같으냐 크냐 작으냐 이 자, 이거와 이거 간에잖아. 얘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 힘이 바뀔까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Q3가 오든 뭐 Q4가 오든 예를 들어서 얘가 되거나 얘가 되려면 얘가 양의 값인지 얘가 음의 값인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양의 값이 됐든지 음의 값이 됐든지 따라서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놓고 이걸 따지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이걸 풀려고 들면 이걸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거고 상식적으로 풀어 할 수 있다. 왜? 이때까지 기반을 다져놨으니까 자기가 배워놨으니까. 배우는 기초 과학, 이 자기학이라는 건요.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물리, 과학이었죠. 그거에 지금 과학이니까 그 안에 다 이미 한 번씩 했어요. 안 하진 않았어요. 지금 수능 보면 이 이야기 똑같이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하고 있어요. 똑같아. 이미 걔네들이 배운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전문 학문이 아니라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에 기준을 보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지선답. 제가 이런 사지선답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얘는 실력을 검증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냥 대충 보면 답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원래는 주관식이 되어야 실력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 출제할 때 우리는 자기를 취득하는 사람한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자기한테 어렵지 않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풀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 또 잊어버리면 못 푸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개 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서 쿨롱의 법칙을 모르면 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전개세기를 모르면 역시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가 전위에 대해서 모르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세 개가 똑같은 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씩 연관되는 게 있잖아요. Q가 하나 더 있든지 R이 하나 더 있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공 중에 이런 전하를 놓았어요. 그래서 3m 되는 지점에 전위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구순을 하던 뭐 4파이 P분의 R제곱분의 Q를 하던 여기에다 대입해서 구해야 돼요. 맞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데가 없습니다. 기초입니다. 쿨롱의 법칙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전위에 대한 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세 개에 대한 관계식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정리가 되겠죠? 저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14번째 문제인데요. 얘는 뭡니까? 역시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이런 거는 풀어야 돼요. 솔직하게 풀어야 돼요. 이거 못 풀면 답이 없어요. 크기가 1쿨롱인 두 개, 같은 점잖아. 1쿨롱 단위전화죠.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이 단위전화에 대한 정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1m 거리에서 1쿨롱의 전화 두 개가 1m 거리,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힘이 9 곱하기 10의 무슨 루트에 들었다면 그때는 그거예요. 단위전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힘이 9 곱하기 10의 구순이 됐고 1이라면 이 몇 메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1m죠. 1m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요거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9 곱하기 10의 구순이 될 거고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R값 구하는 거잖아요. 똑같으려면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쿨롱의 법칙.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또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우스 법칙. 생각을 해야죠. 전기력선 수가 Q가 있는데 전기력선 수가 어떻게 되냐? 역선이잖아요. 매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매질에 관계되는 거면 요거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 4파이 입실론제로가 전부 다 밑에 있었지 걔가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거든. 안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을 구란 말이에요. 그런 스타일.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4파이고 매질에 관계되고 R제곱의 Q1과 Q2가 되는 게 쿨롱의 법칙이고 요것이 하나 없어지면 얘가 2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요게 하나 없어지면 V가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전부 다 뭐야? 입실론이 밑에 있어. 입실론이 위에 가는 건 없어. 뮤가 위에 가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력이라고 하는 말이 요게 붙으면 얘는 매질하고 관계가 주위 매질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몰라도 답은 뭐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뭐 이거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2번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8번째 문제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19번째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특별히 얘기 안 할게요. 전기하고 전기력선하고 쿨롱의 법칙 사이의 관계죠. R이 하나 더 붙는지 Q가 하나 더 붙는지 그 차이 이런 것들은 그냥 해요. 문제도 뭐예요? 볼트 퍼메타 이었다. 뭐가? 얘가. 그때 뭘 구하는 거야? 베타를 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주어졌는데 볼트가 그만큼인데
메타는 얼마야? 메타를 구하는 거야. 메타. 그러니까 이 단위를 보면 볼트 퍼 메타인데요.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볼트가 있다. 메타를 구하라.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기 볼트 있잖아. 메타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말라고 힘이 너무 좋은가요? 아니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4승은 150볼트. 볼트를 볼트 퍼 메타로 나눠주면 얘는 메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트가 150인 거고 볼트 퍼 메타가 저기 보니까 전개잖아요. 3 곱하기 10의 4승이잖아요. 그럼 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만 보면 3, 55네 뭐 어제 그런 개념이 되죠. 5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5가 나와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나누게 해버리는 거예요. 5가 나와야지. 2와 12가 아니잖아. 계산기 안 눌러도 답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보란 말이야. 이걸 일일이 계산기 누르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건데 시간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22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가 있다면 전화가 9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전화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전화도 있어요. 점전화, 뭐 점전화나 뭐 이거 똑같은 얘기지. 점전화나 구나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 이렇게 나오죠. 전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죠? 선전화, 점전화. 점전화, 구전화는 구의 관계돼서 나오는 거고 얘는 전화가 뭐였어요? 구니까 쿨롱이었잖아요. 근데 선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은 길이가 무한하다고 그랬죠. 길이가 무한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가 쿨롱이긴 쿨롱인데 길이가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한한 길이는 무한대 길이로 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쿨롱에다가 1메타당 쿨롱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전화 하면 어떻게 돼요? 면전화. 이거는 선전화인데 면전화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겠죠. 면적당 얼마냐? 무한한 면적 중에 1메타 제곱당 얼마냐? 이렇게 빠집니다. 얘는 뭐만 있어요? 얘는 점. 딱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요? 쿨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선전화 하면 결국 뭐예요? 메타당에다 또 점전화, 전기쌍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선전화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점전화도 알고 있죠. 얘는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을 Q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선전화는 2파이 입실론제로 R분의 Q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전화 밀도를 람다라고 하면 얘는 쿨롱은 Q죠. 메타입니다. 메타는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는 쿨롱 메타다. 이게 선전화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보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2파이 입실론 제로 R에 여기가 뭐예요? 쿨롱 퍼 R.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 R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이게 역시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2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가 돼요.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제곱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는 입체각이 뭐였어요? 4파이잖아요. 이게 선입니다. 선. 선에 대한 개념은 좀 달라요. 원입니다. 원. 이렇게 됩니다. 9가 아니라 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원이야? 이 선을 주위로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원이 되거든요. 원 기둥이 되는 거니까. 원 기둥에 이런 거예요. 면적을 따지려면 원이 있고
길이가 있으면 길이를 곱해주면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원이거든요. 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2파이. 원 둘레는 2파이 아니잖아요. 그죠? 2파이. 9일 때는 어떻게 돼요? 4파이. 그러니까 선은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원부분이다. 그래서 2파이다라고 보면 뭐 그거는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기본 공식이니까 기본 공식의 답을 찾아야죠. 자,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개세기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답이 안 되는 거. 어느 게 답이 안 되는 거? 일단 4번은 무조건 답은 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리하고 관계없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거리의 제곱인데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쿨롱이라면 이게 맞을 것이다. 근데 얘가 쿨롱이에요? 아니에요? 쿨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메타가 하나 붙었잖아요. 분자로. 분모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죠? 분모가 하나 붙었으니까 얘는 쿨롱이 아니니까 이는 맞지 않는 사람. 쿨롱이라면 가능한데 이게 맞지 않아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얘가 맞는 거다. 여기가 쿨롱 메타면은 메타가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될 겁니다. 이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 기본 틀에다 맞추면 모든 것들은 식은 기본 틀을 벗어나세요. 자기가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다 풀려고 하면 힘들다. 강조하는 얘기가 뭔지 하나 들어야 돼요. 자, 여기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보면 이 문제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구전 하나 점전 하나. 얘는 거리 제곱에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거리에 반비례 하는데 똑같은 걸 얘기했어요. 얘는 절대 답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답이 될 리는 없잖아요. 사지선다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쌍극제는 뭔가 복잡하고 이렇게 3승의 제곱을 반비례한다. 왜 그러라고 그랬거든요. 쌍극제는 3승의 제곱을 반비례한다. 얘는 R 3승의 반비례. 얘는 아니다. 그러면 몰라도 3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식을 외우든지. 근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거 아마 저기 교수님 저하고 다른 분 강의할 때 이거 증명해 주면서 했습니다. 안 할 거죠 대부분.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개념만. 그 다음 이런 문제 나와보세요. 무한한 길이의 직선도체 전하가 이거 그림 보지 마세요. 전하가 균일하게 봉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전하. 선전하는 건 알아듣죠. 그렇죠? 문제에서 알아들어요. 그럼 이 직선 도체로부터 거리 nm가 돼 있다면 그 점의 전개색이 어떻게 됩니까? L의 비례 관계냐, 제곱의 비례 관계냐, 선이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이 무한하니까 메타당으로 따진다고 했죠. 그럼 메타당으로 따진다는 얘기는 거리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건 금방 알 수 있죠. 1메타당 얼마? 전개세기를 기억하세요. 자,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죠. 이 문제 내용이 위에 있네. 축이 무한히 길고 반지름이 A인 원주에 전하가 축된 층이며 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는 그렇다고 해요. 이 경우 반지름이 A보다 큽니다. 동심 원통 면상의 외부의 한 점의 전개 시기는 얼마인가요? 단위 길이당 전하를 선전하로 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보기가 선으로 전하잖아요.
전개식이 얘기한다면 선전하는 거예요. 거리에 반비례 하는 것만 찾으면 4번이 답이 되죠. 바로 보여야 돼요. 그림 생각하지 말고요. 요런 것 한번 보세요. 얘는 면전하잖아요. 면전하잖아요. 면전. 면전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공식이 나오는데 면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면 내부가 있고 면 바깥에가 있다. 기억납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면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의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시그마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플러스 시그마가 될 수도 있고 왜 마이너스로 얘기하냐면 면은 마이너스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돼요? 콘덴서가 돼요. 연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들어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그죠? 무한한 곳에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될까요? 이러면 이쪽에서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거죠. 그죠? 두 개가 더해지는 거고 이쪽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될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될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가 전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부호가 바뀌면 외부가 존재하고 내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면 하나가 보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해서 얘는 2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면전하다 거리에 어떠한 관계가 있겠느냐 면이거든요. 메타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은 어쨌든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그마예요. 그러면 시그마의 단위가 쿨롱이면 이게 성립하죠. 그런데 시그마의 단위가 뭐예요? 쿨롱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메타 4승 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메타 몇 승 돼야 돼? 2승이 돼야 되니까 얘는 없어져야 돼. 요건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상수니까 면이니까.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결국 뭐만 있어야 돼요? 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거리하고는 어떻게 돼야 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식을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런 거 없잖아요. 단위를 보세요. 단위.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뭐가 돼요? 얘가 뭔지 모르지만 파이 윕실론 R제곱의 쿨롱이 된다는 거죠. Q가 된다. 이 법칙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그 법칙만 생각해요. 거리하고 뭐가 된다? 관계 없다. 알아서 하세요. 이름 보고 외모 보니까 CGS 단위인데 이거는 뭐 지금 넓고 볼 때는 아닐 거고. 자, 여기도 두 문제가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 문제는 문제가 뭔가 좀 길죠. 이거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뭔가 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반지름이 R이다. 이런 구가 있는데 표면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면. 가상구 내의 점이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이 안쪽의 점, 표면에 전하가 있을 때 안쪽의 점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도체 내부의 점이죠. 도체 내부의 점이란 어떻게 돼요? 반지름에 관계가 되느냐?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반지름에 반비례해서 도체 내부로 갈수록 전이가 감소한다. 얘는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얘는 반지름의 제곱으로 감소한다. 반지름의 제곱으로. 자, 일단은 전이 식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보면 얘 두 개는 답이 안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 두 개는 절대 답이에요. 왜?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이게 제곱 표시해놨잖아.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전이는 그게 아니거든. 전이는 뭐야? 전이 기본식은 V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4파이 입시론 제로 R분의 Q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제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 전이 기본식을 생각해보면 얘 두 개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확률은 어떻게 돼요? 하죠. 확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도체 내부 전이는 항상 일정. 도체 성질에서 배웠잖아요. 전하의 성질, 도체 성질에서 도체 내부 전이는 항상 일정.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일정하다만 생각하면, 그리고 전의 시계 생각만 하면 얘는 뭐야? 그래서 2번이 답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걸 문제를 쫙 하나씩 뜯어볼 줄 알아요.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문제도 문제를 보고 읽어보면 돼요. 문제가 뭘 주어지는지. 반지름이 A인 도체 구입이다. Q플럼의 전하를 주었을 때 부중심으로부터 R에 떨어진 구 외부 한 점의 전속 밀도는 밀도거든요. 그죠? 구에 대해서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전속 밀도 D는 어떻게 돼요? 전속 밀도 D는 답이 나와요. 이 답이 되고 안 되고가 여기서 이래야 됩니다. 전속 밀도는 매지라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전속 밀도는 매지라고 관계없어. 입실론이 들어가면 안 돼. 전기력선이 입실론에 관계되는 거고 자기력선이 입실론에 관계되고 뮤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 밀도, 전속이라는 개념을 알면 여기서 답이 안 되는 거는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A잖아. A는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이 A죠. 그러니까 얘는 구의 표면이죠. 표면. 그다음 얘는 R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 R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답이 뭐예요? 거리가. 그게 2번이지. A는 반지름이니까 표면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당연히 떨어진 거 골라야 되겠죠. 왜? 떨어진 점에 전속을 물어봤으니까. 외부에 구에서 떨어진 외부의 전속을 물어봤습니다. 공식 모르고 푼 거예요. 그냥 기본 개념만 가지고 푼 거예요. 푸는 방법을 보라니. 객관식은 다르다. 모든 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거 나와요. 전이가 일정한 면을 따라서 Q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얼마예요? 전이가 일정. 전이가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변화가 없는 걸 따라서 운반한다. 그러면 전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 전이에 따라서. 보세요. 전이가 일정한데 전이에 따라서 변한다고? 전이가 일정하잖아요. 등 전이면이라고 했잖아요. 등 전이면을 따라서 전이가 일정한 면을 따라서 전이가 일정한데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고? 안 변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전이는 전하하고 관계가 되죠. 몰라요? 전이 부위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시현제로 R분의 Q가 되거든요. 얘가 일정하잖아. 얘가 일정하잖아. 그럼 전하도 일정한 거죠. 등전이면 전하도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 전하의 극성에 따라서 변한다? 전하도 일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하도 변한대잖아. 전하도 변한다? 전하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변하고도 일정하잖아. 등전이거든. 지워놓고 보니까 뭐예요? 얘가 답이네 그냥.
그럼 답이겠지 뭐. 이게 이런 것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떠오릅니까? 그걸 생각해요. 자기야. 뭔가 자기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려고 하면 한없습니다. 항상 공식에다 매몰되고 공식 외워야 되고 공식을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A로 시작하는 공식, B로 시작하는 공식 써보자. C로 시작하는 공식부터 A부터 Z까지 공식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개념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8개 만드는 문제도 아니다. 10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했던 문제 동일하니까 그죠? 저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두 문제 이거 보입니다. 두 문제가 보입니다. 또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야 돼요. 자, 일단은 A 제곱이냐 A냐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A 제곱이 되든지 A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말. 문제 보세요. 뭘 구하는 거예요? 전이다. 그죠? 전이는 제곱이 아닙니다. 전은 개가 제곱이고 쿨론이 제곱이잖아요. 뜻 이해했어요?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두 개는 답이 아니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생각만 조금 해보면. 전이기 때문에 볼트폰 메타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다. 일단은 제곱은 안 들어가죠. 전이에 대한 기본식은 어떻게 돼요? 얘는 4파이 입시현제로 R분의 Q가 되는 거니까 제곱은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얘는 9일 때죠. 얘는 뭐가 돼요? 9인데 4파이에 몇 배가 됐어요? 5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5배라는 얘기가 나오네. 답은 뭐예요? 3번. 3번이에요. 5배가 나왔어요. 1배라면 뭐가 되겠어요? 4판. 1배 되겠죠. 이 분명히 5배 A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배 A가 되는 거 찾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1분도 안 걸려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교수님 이거 똑같이 나와요 문제?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누가 해줘요 이거? 교수님 그럼 이거 다 풀면 60점 맞아요? 그럼 20점 못 맞아도 뭐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합격 점수는. 그래요? 자기학을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공식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쉬워요. 이 앞에 있는 요거는 알아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벡터 문제들 안 돼요. 벡터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벡터 한 문제는 내적 외적 계산하고 뭐 발산하고 뭐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학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내적 배우고 외적 배우고 그 다음에 발산하고 이거 배우잖아. 그래서 자기학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학을 증명하려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전기력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전하가 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에 어디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원통좌표기를 쓰든지 구좌표기를 쓰든지 아니면 직교좌표기, 직각좌표기를 쓰든지 해서 3차원적으로 여기 X축이, 여기 X축이죠. X축이 얼마고 Y축이 얼마고 Z축이 얼마가 돼서 이렇게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한 점에서 Z축하고도 또 만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럼 만나는 쪽에 여기에 전하가 있다. 그럼 요만큼 전하가 떨어져 있으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이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차원으로 가겠죠.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방향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벡터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고 이 전기력선은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속도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향. 그걸 뭐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발산을 얘기하고 로테이션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여기가 이 수단일 뿐이지 수단에 너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하지 못해요. 증명하면 힘들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볼트 구하는 거죠. 볼트. 특히 이런 문제는 보세요. 왜 그냥 풀려고 하냐면 단위를 잡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 봐요. 볼트를 봐요. 여기는 볼트 퍼 메타잖아요. 여기 메타 있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해버리면 얘가 나오겠네. 단위를 보면. 그럼 이거 5하고 2하고 곱하면 1이 나오겠네. 그럼 이거 두 개는 답이 아닐 거야.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잠깐만 맞나? 2하고 5가 지름이가 반지름 지름이구나 지름. 예. 이 소금은 안 되겠다 이거. 이건 속기 좋다. 지름이네. 이거 또 이름이 있네. 반지름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 게 속았어. 이거 어쩔 수 없어. 뭐 이건 할 수 없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또 눈치채면 그러면 이거는 두 개 답은 안 되죠. 1이 나오겠죠. 요거 5하고 1하고 곱하면 5가 나오겠네. 그럼 이거네 답은. 반지름. 반지름. 다리만 보면 안 되겠네.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한 글자짜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도 많고 스타일, 형태를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생각을 하세요. 먼저 공식 생각하는 것보다도 형태부터 생각하세요. 이것도 형태를 생각하세요. 일단 뭘 구하는 거예요? 무한평면 도체 전위차를 구하는 거예요. 전위죠. 볼트죠. 볼트를 구하는 거예요. 볼트. 전위차 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볼트 퍼 메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볼트 퍼 메타에다가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 볼트 퍼 메타에다가 메타를 곱해야 볼트가 나오는 거죠. 전기의 세기에다가 이걸 곱해야 나오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럼 전기 세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전기 세기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거리가 D베타만 떨어지겠어요. 이러면 전기 세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얘는 전기 세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입실론이 위에 있는 거는 없어요. 전기 세기도 아닌 얘는 절대 답이 아닌 거예요. 입실론 위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는 입실론도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 없어요. 그럼 전기 세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얘가 전기 세기라는 건 알잖아요. 여기는 전기 세기에다 뭘 곱했어요? D를 곱했어요. 그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답이 4번이라는 이유가 뭔가 좀 야매스럽죠? 너무 잘 푸시는데 계속 야매요. 똑바로 푼 게 하나도 없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처음부터 다 이상하게 풀고 있습니다. 반복했으면 다 외우겠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질 것 같아요? 네. 외울 것 같아. 자, 앞으로도 돼. 안 풀어도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풀 게 별로 없는 거. 어느 점전화에 생기는 전위가 있어요. 전위를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전위하고 거리는 어떻게 하죠? 비례하는 반비례. 반비례 되면은 이게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건 비례잖아. 이것도 비례인데 롯데 비례하는 거잖아. 이것도 이건 반비례네 두 개. 얘는 비례고
이런 거 루트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입니다. 헷갈려. 2분의 1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비례, 이렇게 되는 게 비례거든요. 이 두 개는 비례니까 답은 나왔어요. 이거 두 개는 반비례잖아요. 얘는 반비례고 얘는 뭐예요? 루트의 반비례. 지금 이건 뭐예요? 루트가 아니잖아요. 루트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어쨌든 제곱이 되어서 루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이나 루트 관계니까 결국 얘는 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3번. 비례 반비례만 따지면 돼요. 비례 반비례. 자, 그 얘기하는 거. 여기 하는 거. 이제 보세요. 대전도체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체가 두 개가 대전도체. 맞아요. 대전도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도체 안에 전기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전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대전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걸 대전이라고 그러죠? 대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 비슷하네요. 근데 뭐가 제곱이 돼 있죠? 제곱이 돼 있어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전개 세기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대전도체일 때 시그마 제곱이 아니었거든요. 이 시그마가 뭐죠? 쿨롱 퍼 베타 제곱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면전압 밀도라고 하잖아요. 면전압. 그래서 메타 때문에 이 제곱 때문에 R 제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R 제곱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제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개 세기니까. 전개 세기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식이에요. 그리고 4번 보세요. 내부 전위와 도체 표면 전위는 다른 게 아니라 표면 전위가 내부로 일정하잖아요. 도체 내부는 전위가 일정하다. 이거는 아까도 한번 했었죠. 기본이거든요. 표면 전위가 내부 전위하고 일정해요. 그 다음 정전 에너지가 도체 내부에 저축된다. 에너지가 정전 에너지가 도체 내부에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체 표면에 정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인데 이 식인데 F잖아요. F 능력. 단위도 보세요. 뉴턴 퍼 베타 제곱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식이에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 깁실론 2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2 깁실론 2분의 1 깁실론 2제곱이고 2분의 1 얘는 D2가 되나요? D2 전속밀도죠? 그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2 깁실론 제곱분의 D제곱 이렇게 되나요? 혹시 기억하나요? 네, 그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얘는 제곱이 되거든요. 왜 이게 똑같으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속하고 전하는 어때요? 전속과 전하 같아요. 왜냐하면 쿨롱의 법칙하고 가우스 법칙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우스 법칙에서 Q 쿨럼의 전하에서는 Q개의 전속이 나옵니다. 기억하죠? Q 쿨럼의 전하에서는 이 전속수를 이야기한다면 전속은 항상 전하 Q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면적당이니까 면적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요거는 제곱이 되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뉴턴
메타 제곱입니다. F 이퀄 2분의 1 P는 2제곱입니다. 2분의 1 D2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답이 아닌데 얘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틀렸냐면 도체 내부래요. 도체 내부가 아니라 도체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내부 하니까 여기가 내부처럼 보이죠. 이건 대전 도체 사이입니다. 대전 도체 사이에 전하가 저장되는 거고 도체 내부는 여기가 대전 도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체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된다가 아니라 두 대전 도체 사이에 에너지가 축적돼요. 그게 콘덴서예요. 내부하고 사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기는 도체 내부에 에너지가 저축된다, 축적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두 대전 도체 사이다. 교수님 10분만 쉬우시. 그래요?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11시 들어가요 교수님? 아 진짜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했단 말이지? 10분만 쉬어야 돼. 시간이 넘었어? 한참 여기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어. 웬일이다. 오랜만에